네, 안녕하세요. 파넥트밸류 대표 양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MZ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방향성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이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MZ세대 아닙니다. X세대고요. 제가 그러면 MZ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저희 어느 날 신입사원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안녕? 네, 제가 그 당시 안녕이라고 저도 분명히 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뒤로도 퇴근 시간,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법, 다양한 업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육 담당자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부분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 대한 교육 담당자분들이 새롭게 MZ세대들이 기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인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던 게이미피케이션, 개인화된 학습, AI 기반에 대한 학습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교육에 대한 변화들, 언택트 러닝, 마이크로 러닝, 이제까지 전에 없었던 수많은 이슈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더불어서 그 안에 MZ세대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커나가는 MZ세대들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크게 교육 방식, 그리고 교육 형태, 그리고 교육 문화, 이 3가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혹은 현장에서는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MZ교육을 위한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행, 그리고 도구에 대한 디지털화. 두 번째는 공감하면서 기준 만들기.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체득화. 이 3가지 방식을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전 교육은 책상 위에서 같이 모여서 종이 위에 쓰고 큰 전지에다 뭔가를 쓰면서 했던 부분으로 많이들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입력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신입사원 교육 때는 나사용 설명서라는
하나의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의견을 이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작성을 하고 그 의견들을 저장을 하고 그 의견들을 나중에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 사용 설명서.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일일이 수기로 뭔가 작성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기보다는 간단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또한 더불어서 최근에는 AR, VR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당연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제까지 많은 교육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다면 그렇구나. 너의 의견은 그렇구나. 나의 의견은 이래.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공감을 하는 측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를 위해서 지금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교환 페이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MZ세대 만반잘부 클래스라는 교육과정을 11개월 동안 대학 내 20대 연구소와 함께 교육과정을 기획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교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익숙한 만화책, 내가 익숙한 그림책로 약 500여 페이지를 전부 다 통일화를 시켰고요. 그를 통해서 이건 내 이야기야 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의견을 단순하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감 투표라는 것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내가 발표를 하고 나면 나는 저 사람 의견에 대해서 공감해 라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러한 투표들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표한 팀을 우수한 팀으로 단순하게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이 의견이 맞고 내 의견에 공감해 라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또한 MZ세대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체득화입니다. 핵심 역량을 신입사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 창조, 혁신이라는 단어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체득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체득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애들이 만들었던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레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핵심 가치를 체득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게임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미션 등을 통해서 습득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코인들을 레고 블록으로 바꾸고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각 팀이 이틀, 3일 동안 우리 팀에 주어진 핵심 가치를 하나의 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MZ세대, 지금 현재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2020년에 입사한 친구들이 2021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해서 비즈니스 매너를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즉, 단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들은 이틀이나 3일이나 혹은 한 달이나 2달이나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가지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말씀드렸던 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틀, 3일 계속 동안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영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회사에 들어와서도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영상을 리플레이를 하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형태에 대한 변화입니다. MZ교육을 위한 교육 형태, 10분 내에 마이크로러닝, 온오프 통합에 대한 블렌디드 러닝, 세 번째, 도전하듯 게이미피케이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집중하는 시간 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에 대한 진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성인 교육들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약 한 50분 단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분, 10분에 많이 노출되고 그게 익숙했던 분들, MZ세대들이 50분 동안 꾸준하고 집중적으로 몰입하지 못한 부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많은 교육들을 10분 내외에 대한 영상으로 구분 지어서 그때마다 출근하기 전 10분, 업무 시작 전 10분, 점심 먹고 나서 10분, 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마이크로러닝. 잠자기 전에 10분, 내가 뭔가 한번 도전하고 싶을 때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형태는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경계가 유튜브와 일반적인 이러닝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또한 구분 지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 대리 때는 말이야, 나대 때라는 명칭으로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또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뭔가 기존의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리였던, 즉 과장급 이상이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대리였었을 때 이렇게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5분, 10분 단위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교육과정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희는 최근에 이제 오픈을 한 MZ세대 신입사원 교육 말고 MZ세대 승진자 교육과정들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될지라도 이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만든 부분들이 약 20분 내외 부분으로 해서 모듈이 1시간에 길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시간에 2개 혹은 3개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쪼개면서 그때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 즉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왕이면 중간에 뭔가에 대한 분절, 브레이크를 만드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이제 학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기업 교육에 대한 시간들을 끊임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어찌됐든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오프라인에서 8시간, 16시간 동안 진행되던 교육을 우리 시간도 없는데 각자에 대한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는데 학습하는 속도도 다르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해서 학습을 끝낸 다음에 워크숍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자. 혹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특강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 더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만 추가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듣고 나서 꾸준하게 뭔가 자극을 주고 반복을 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오픈 예정인 플랫폼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쉽게 기획을 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블렌드 러닝 플랫폼, 블런이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또한 활용들 하시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기획을 할 때에는 짧게 모이지만 미리 만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하고 나서 진행을 혹은 미리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나서 진행을 한다면 제한된 조건 하에서도 저희들은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교육 형태 중에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게임은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런 하나의 분류가 교육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인 교육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착안을 해 가지고 많은 교육 과정들을 어떻게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두의 컴퍼니라는 교육 과정입니다. 경영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딱딱하고 어려울까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나가서 이거를 게임을 하고 퀴즈를 미션을 수행을 하고 벌칙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퀴즈로 접근을 한다라든지 혹은 또 하나의 게임으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MZ세대들에 대한 몰입감과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분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역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저희는 기존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하는 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MZ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교육 문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MZ 교육을 위한 교육 문화에 대한 변화는 내가 직접 선택하는 AI 큐레이션,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학습하는 소셜 러닝, 세 번째 학습인 듯 아닌 듯, 이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큐레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부분들, 어쩌면 많은 분야에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천받는 거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영상들이 추천이 되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추천이 되고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은 그 방향성으로 갈 거고 그런 연유 때문에 저희들도 AI 기반 러닝 큐레이션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 디지털화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분석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분이 좋아하는 형태 스타일 혹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학습에 대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추천해주는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바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교육 문화로서는 소셜러닝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나 독서실 가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켜놓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영상을 켜놓고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긴 부분들.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소셜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혼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이러닝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다 따로 학습을 혼자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셜러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부터 같이 학습할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많아질 때마다 교육의 단가는 내려가도록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도 도입을 했고요. 같이 모인 분들께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미션을 주면서 조금 더 같이 하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듣게 했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나는 이 학습을 같이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해당 교육과정에 강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블렌드 러닝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을 또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혹은 따로 학습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교육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인 듯 아닌 듯, 영상을 보면서 학습한다라고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학습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업무 시간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걸 학습이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만화를 보면서 학습을 하고, 소설을 보면서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만 학습의 틀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직원분들이 혹은 또 다른 분들이 만약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학습에 대한 폭은 넓게 잡아주고, 책을 통한 학습,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한 학습, 다양한 학습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해주고 받아주신다면 MZ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혹시 저희가 Q&A가 중간에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본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MZ세대들을 위한 교육들 많이들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